베를린 외곽엔 아돌프 히틀러가 계획했던 거대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잊혀진 채 버려진 이 유적은 히틀러가 새로운 세계의 수도로 만들고자 했던 도시다.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개인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가 파괴만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조국 독일을 자신의 비전에 맞게 새로 지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시 건설이 이 계획의 서막이 될 예정이었다. There's nothing like this has ever been tried or achieved. Nobody has ever replanned, rebuilt a whole city in this way.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훌륭한 건물들을 짓고자 했던 히틀러의 계획에 따라 에펠탑이 안에 들어갈 만큼 거대한 도명태의 홀을 비롯해 무려 40만 명이 수용 가능한 경기장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지며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6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최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선사하려 했던 거대 도시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지금부터 히틀러의 사라진 문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것이다. 1933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패배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고 국민들 역시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아돌프 히틀러는 장밋빛 미래를 담보로 권력을 장악했다. 히틀러는 독일이 세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국 독일의 재건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베를린 근교의 게르마니아라 불리는 새로운 세계의 수도를 건설할 것을 천명했다. 히틀러는 평생에 걸쳐 그 건축물들을 나치의 우월성에 관한 상징으로 활용하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 주장하며 바람직한 지도자란 이미지를 세계에 선전하는 방편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이상을 구현시킬 인물로 28세의 젊은 건축가인 알베르트 슈피어를 선택했고 슈피어는 히틀러의 이상과 당시의 건축 현실 사이의 틈을 메워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His youth wa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he could, in that sense, become a kind of apprentice to Hitler. That is, he could build what Hitler was imagining. 두 사람의 협력 관계는 히틀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됐다. 두 사람은 세계가 경악할 만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역사에 신중한 첫발을 디뎠다. 그 대역사의 시발점은 베를린이 아니라 나치의 오랜 중심지인 남부 독일이었다. 뉘른베르크는 나치당의 연례 집회 개최지로 자리 잡았다. 슈피어는 이 개최지를 히틀러의 열혈 당원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설계했다. 현재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간직한 잡초투성이에 버려진 땅이 됐지만 슈피어의 광활한 야외 경기장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식축구장 12개를 합친 넓이를 36개의 석탑이 둘러싸고 있다. 이곳의 한쪽 끝엔 나치 지도자들이 정식 당원들에게 연설을 하던 체펠린 트리뷴 연단이 서 있다. 이 연단은 약 400m의 길이에 높이는 20m에 달하며 6만 명의 관중이 아래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와 군대의 서열을 볼 수 있었다. 슈피어는 고대 그리스 건축의 걸작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를 위해 1913년 피르가몬 재단 전체를 해체해 베를린의 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런 건축물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슈피어는 나치가 역사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당이라고 주장했다. This monument had a series of steps going down it, and then also a large colonnade behind it. Originally, there was a very large colonnade behind us here. 하지만 슈피어의 설계는 모방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고유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 계단을 확장하고 관람석을 추가해 원래 고대 작품보다 훨씬 거대한 연단을 건축했던 것이다. 3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된 이 연단 꼭대기엔 6m 높이의 만자 십자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가 폴 제스콧이 연설이 펼쳐지던 연단 지하의 회랑을 찾았다. We're standing inside of one of the only remaining structures built by Albert Speer, the Zeppelin Tribune. What you're seeing here is the lobby space that was probably used as a preparation area for party officials before they would go up and speak at the Tribune stands above us. 당직자들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을 것이다. 주변 건물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대업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끔 설계됐다. 로비의 벽은 대리석으로 마감했고 바닥은 화강암으로 윤을 냈으며 천장은 황금색 만자 모양의 모자이크로 덮여있다. 하지만 뉘른베르크 지표장에서 슈피어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돌이나 금속 소재가 아닌 빛으로 수놓은 단 한 차례의 장관이었다. 슈피어는 1934년 지표에서 빛을 이용해 거대한 야외 공간 속의 대중을 하나로 감싸 안으며 사람들을 한데 결집시켰다. 7.6km 상공까지 솟아올라 하늘을 메운 빛의 향연은 96km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다. 종교적인 체험에 견줄만 했다고 알려진 이 화려한 공연은 빛의 대성당이라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 이 희귀한 영상은 134개의 서츄라이트가 제펠린 경기장의 하늘 위를 수놓았던 당시의 광경을 촬영한 것이다. Speer used them to create an effect of community in the sense that they surrounded the entire Zeppelin field, so thousands of people, and then the lights would form above your head, and it would give you the sense of being inside, although you were outside.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집회가 성공하자 이곳에 나치당의 성대한 총리를 개최할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6만 명에 달하는 추종자들이 모여 자신과 신복들의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의사당 건설을 결정했다. 건축 역사를 새로 쓸 건물을 계획한 히틀러는 다시 한번 고대의 걸작인 로마 콜로세움의 모습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Hitler often talked about outdoing Rome, both architecturally and in terms of its military power. 로마 콜로세움의 폭은 152m지만 히틀러의 의사당은 60m가 더 넓었다. 콜로세움의 디자인을 본뜬 이 의사당은 현대의 콘크리트 대신 최상급의 화강암만 사용해 완공했다. 히틀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걸작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We're in the lower arcade of the Kongresshalle. It has a tier exterior and it is built out of solid masonry. What we're seeing here is the facing of that masonry interior, which is made out of very, very hard granite. And it's also a very fine grained granite, so it was a very expensive, very high prestigious kind of stone.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의사당의 외형과는 달리 그 내부는 완공의 빛을 보지 못했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내부의 벽과 토대는 부서진 채 방치됐다. 폴 제스콧은 완공된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Standing in the interior of what remains of the Congress Hall, there would be banked seating centered on a podium where the party leaders or Hitler would speak. At the top of the hall would have been a colonnade, and then the whole would have been capped by a ceiling which had a very large skylight, bringing the natural world inside. 지붕이 없는 것은 붕괴되거나 폭파된 것이 아니라 완공되지 못한 것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독일로선 자원을 전시 체제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건축가들은 다시는 완공시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늘날의 공학 전문가들은 당시 이 의사당의 완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This would have been 200 meters spanning structure. There was no column support inside, and it's questionable whether they could have done that at this time. And we can certainly do it today. 이제 컴퓨터 영상 기법을 이용해 히틀러의 건축가들이 의사당을 원래의 설계대로 완공했을 때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곳엔 히틀러가 5만 명이 넘는 청중을 상대로 연설을 펼쳤을 중앙연단이 있었을 것이다. 슈피어와 히틀러가 함께 기획했던 대역사의 청사진에 따르면 건물은 들어서는 순간 감탄을 넘어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했다. 다음 단계는 전 세계의 이 힘을 증명해 보이는 것.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독일을 위해 히틀러는 슈피어에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웅장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지시했다. 1934년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경기장 건설이 시작됐다.
이 경기장에서 1936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히틀러는 국제무대에 자신을 알렸는데 이는 새로운 독일을 재건하려는 히틀러의 계획에서 다음 단계에 해당했다. 베를린 중심에서 8km 근방, 나치 독일의 발빠른 성장과 관련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이 경기장 건설엔 2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히틀러는 건축가들에게 2층에 걸쳐 11만 관객을 수용할 거대한 경기장을 3년 만에 완공하도록 지시했다. 건축가들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기장이 개회식에 맞추어 완공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에 건축가들은 경기장 바닥을 땅 밑으로 내리고 지하에 아래층 관중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Concrete construction was only needed for the upper tier, not for the lower tier. 이 공법은 공사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경기장을 떠올리게 하는 지하 바닥 구조는 히틀러의 마음을 한층 더 흡족하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계속해서 경기장 설계에 관여했다. 이에 경기장 건축가인 베르너 마치는 건물 정면에 당시로선 초현대적인 유리 구조물을 설계했다. When Hitler saw these drawings, he got angry and he forced March to change the plans. He want no glass elements in the stadium. 당시 고전적인 디자인의 경기장을 원했던 히틀러는 정면을 석재로 건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Stone was really significant to Hitler because of its prestige, because of its permanence, and because of its use by previously powerful regimes. 이 건물은 단순한 경기장 차원을 넘어 나치 이념을 선전하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서쪽 끝에 경기장 입구에 들어서면 그 일직선상에 지도자의 탑으로 불리는 종루가 우뚝 서 있었다. 독보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종루는 계속해서 히틀러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 실제로 이곳은 올림픽 경기 내내 히틀러의 비밀 경찰이 관중들을 감시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히틀러가 몸소 경기를 관전할 땐 수하들과 귀빈석에 앉아 검투사들의 혈전을 심판하는 로마의 황제인 양 선수들을 지켜봤다. 또한 히틀러는 개회식 행사까지 편성했는데 최초로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에서 성화를 봉송해 올림픽 경기의 횃불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성화 봉송이 나치의 작품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베를린으로 성화를 봉송했던 주자는 아직도 당시 관중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The mood was fantastic, I can tell you that much. There were hundreds of people standing on the streets. I was thrilled. It was just an honor to run with this torch. 나치의 메시지는 확실했는데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문명의 후계자란 것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은 히틀러의 뜻대로만 진행되진 않았다. 독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긴 했지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는 미국의 흑인 선수인 제시 오웬스였다. Well, Jesse Owens was the hero amongst all the participants and the spectators. He was a personality who stood out from all the other athletes. 히틀러는 올림픽의 영웅이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흑인이라는 불쾌한 사실은 애써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겠다던 국제위원회도 엄청난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경기장은 제 목표를 100% 달성했다. 성취감에 흠뻑 젖은 히틀러는 바로 다음 행동을 개시했고 곧이어 이전 경기장보다 훨씬 거대한 독일 경기장 공사가 첫 삽을 뜨게 됐다. The stadium was meant to be an even greater expression of Hitler's claims for world domination, just as the world was going to be dominated by the political will of Germany, so too would other aspects of life, including sports, for example, be also centered in the new peacetime empire of a German-dominated world. 히틀러는 과거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뉘른베르크의 새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 인공 호수가 히틀러가 택한 경기장 터인데 이제는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경기장 건설 계획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 완공 모습을 예상해봤다. Behind me was the original location of the German stadium. What remains of that is the hole dug for the foundation. This stadium was a building site at least up until the early stages of the war. 공학자 에드 맥켄은 계획대로 완공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There's 400,000 people got to use this thing. They've got to get in and out. They've got to be organised so that they can get to their seats, be served with hot dogs, use toilets and all the rest of it. As the stadium gets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the queue times get longer and longer and longer. 경기장의 엄청난 규모는 건축가 슈피어에게도 큰 과제였는데 경기장의 꼭대기는 바닥에서 무려 91m 높이로 설계된 상태였다. 한 번에 100명씩 관중을 3층 꼭대기까지 이송할 승강기가 계획되긴 했지만 엔지니어들에겐 가시성이 큰 문제였다. It was important for them to know, for example, whether you could see so far below from such a high stadium that had never been tried before. It's the same thing that influences stadia design today. I mean, if you get too far away, there's simply no viewing experience whatsoever. 슈피어는 실물 크기의 관람석 모델을 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60명의 인부가 꼭대기층에서 담당 구역의 가시성을 확인하자 슈피어는 이 정도 규모로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고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경기장의 총 면적은 약 2230제곱미터로 올림픽 경기장의 4배 크기이며 히틀러가 직접 선택한 적색 화강암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히틀러의 요구는 공급 가능량을 크게 윗돌았다. The granite itself for the German stadium required 4 times the yearly output of the entire German granite industry merely to cover its facade. 히틀러는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면 모든 올림픽 경기가 새로운 경기장에서 개최되리라 믿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할 꿈으로 끝이 났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전쟁과 무기 생산에 집중되면서 건설 계획은 보류됐고 이제 그 터는 버려져 수몰된 토대만 남았다. 세계 최대의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했던 히틀러의 꿈은 결국 호수 속에 묻히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로 복원된 모습을 통해 경기장의 완공 모습을 그려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경기장도 히틀러에겐 원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의 제일 목표는 언제나 새로운 수도 건설이었다. 히틀러는 베를린 전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손수 계획하고 세계 수도라고 명명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 도시가 게르마니아다.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비즈니스가 멈춘다면 And the world don't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신도리코 넌스톱 솔루션으로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는다.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Technology spirit. Shindorico. A menacing shadow falls over the bright dream that was once the great Roman Empire. Their legacy around the world, for they are the Saxons, the warrior kings.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위대한 비단길,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건축 비법, 이 잊혀진 제국의 건설을 파헤친다.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한 제국의 건설. 눈부신 예술과 건축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이탈리아. 막강한 군사력과 도시계획으로
기나긴 잠에서 꿈틀거리며 로마의 영광을 재현시키려는 이탈리아가 있었다. 제국의 건설,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 많은 시청 바랍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세계 수도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이 도시를 게르마니아라 불렀다. 히틀러는 게르마니아를 나치의 최대 업적으로 삼고자 했지만 끝내 계획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현재 베를린 공문서 보관소 깊은 곳에서 히틀러의 꿈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보여주는 단서를 찾고 있다. It's the same with all great dictators. They want to demonstrate their great power with architecture. And with Hitler, he wanted to show the world. 청사진엔 엄청난 규모의 도시에 관한 야망이 드러나 있다. It was the visual tip of the iceberg for a very extensive restructuring of the entir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히틀러는 베를린을 퇴폐적이고 타락한 도시로 치부하며 혐오감을 나타냈다. He pointed to Berlin as a city that was not emblematic of the power of a real Germany. Particularly, he talked about, for example, Jewish department stores as being a sign of sickness, architectural sickness, but also, of course, political sickness of the regime. 비록 히틀러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선출됐지만 베를린 시민 중에 그에게 투표한 사람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권좌에 오른 히틀러는 베를린에 복수할 기회를 잡았고 그 시민들의 집을 허물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다. 히틀러의 원대한 야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새로운 도시 계획에 관한 모형을 보면 6만 채 이상의 아파트를 밀어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36년에 시작된 건설 계획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슈피어에겐 무소불위의 재량권이 주어졌다. As Inspector General of Building, Speer was not only independent of the state in many ways, but he was also in charge of a huge bureaucracy. This was dozens, if not thousands of people. 히틀러가 세운 도시계획의 핵심은 궁전인동시의 행정센터인 제국수상관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또한 방문객이 감탄할 만큼 화려함도 갖춰야 했다. The Reichschancellor was all about showing a very dominant Hitler to foreign dignitaries and foreign diplomats. 1년 만에 관저를 완공시켜야 했던 슈피어는 4,500명의 인부를 3교대로 쉼없이 투입하며 공사에 전력했다. 결국 수상관저는 이틀을 앞두고 완공됐다. 오늘날 히틀러의 관저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연합군의 폭탄이 수상관저를 초토화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현대식 아파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베를린의 사학자 토니 르티시에가 과거 히틀러 권력의 중심지로 우리를 이끌었다. We're walking westward along Vossstrasse, and we've just come to a bend in the road. It's from this point onwards extended Hitler's new Third Reich Chancellery, which was opened in January 1939, having taken only 1 year to construct. 수상관저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히틀러는 외교관과 귀빈을 저녁에 초대했다. 웅장한 접견실로 들어선 초청 인사들은 그 엄청난 위용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 방의 한쪽 끝에 서 있는 5m 높이의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자이크로 장식된 복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관저 출구의 장관은 따로 있었다. From the end of this building to the next building we come to was the center section of Hitler's Reichschancellery. This gallery which confronted it was based on the idea of the Hall of Mirrors at Versailles, but Hitler wanted it bigger and better, so it was nearly 500 feet long. 히틀러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바닥에 광을 내라고 지시했다. 속설에 의하면 외교관들이 넘어질까 봐 조심할 정도로 매끄러워야 했다고 한다. 수상관저의 심장부였던 히틀러의 집무실은 붉은 가죽과 만자 장식으로 꾸며졌다.
집무실을 포함한 관저 전체는 히틀러가 소유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독일 제국을 통솔하는 지휘본부로 만들어졌다. 오늘날 이 관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최신 3차원 영상 기법을 이용하면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볼 수 있다. 수상관저는 행정의 중심지로서 게르마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지만 히틀러는 수도가 한층 더 인상적인 건축물로 가득 채워지길 원했다. 그리고 이 원대한 기획의 책임자는 바로 슈피어였다. 히틀러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된 슈피어는 군수장관으로 승진했지만 생애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히틀러의 야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이는 곧 게르마니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로 이어졌다. 파리를 방문한 히틀러는 신고전주의 풍의 기념물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개선문이었다. 늘 그렇듯 히틀러는 자신만의 개선문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개선문이 파리의 것보다 2배는 높고 4배나 넓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를 게르마니아의 중앙에 세울 작정이었다. 또한 파리의 개선문보다 무려 25배나 무거운 250만 톤 규모로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 무게가 슈피어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게르마니아로 탈바꿈하게 될 베를린이 늪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를린 중앙엔 슈피어가 히틀러의 개선문이 땅 밑으로 꺼지진 않을지 실험했던 흔적이 버려진 채 여전히 남아있다. 콘크리트와 강철 소재의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는 이곳이 개선문이 들어설 자리였다. 하중 지지물체란 뜻의 독어 약자인 GBK로 알려진 이 구조물은 0.09제곱미터당 약 5,000kg의 압력을 가한다. 건축가 미카엘 리히터는 이 실험 현장을 조사 중이다. Wir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GBK, the Großbelastungskörper, an attempt to see if the triumphal arch planned by Adolf Hitler could have stood. 슈피어의 엔지니어들은 간단한 공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구조물이 6cm 이상 가라앉지 않으면 개선문을 세워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구조물 내부엔 당시 실험을 관찰했던 방이 버려진 채 남아있다. We are now entering the upper measuring chamber. Here is where the actual measurements in the GBK were carried out. And from this upper chamber, it goes even deeper into a further room. GBK의 깊숙한 내부엔 비밀 갱도가 존재한다. 이 해치 밑에는 슈피어의 엔지니어들이 사용했던 실험실이 있다. This is the central shaft that runs across 3 levels. It's 30 feet deep, and at the end there are 4 chambers where the measuring devices used to be. 지하 실험실엔 GBK의 함몰 정도를 측정하는 압력계가 설치돼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은 구조물의 침강을 육안으로 관찰했다. Here on this pillar, there stood an optical measuring device that was aimed at a point outside the GBK through this pipe, comparing the height of the object outside with this water level indicator in the upper measuring chamber to determine the sinkage of the GBK. 이 독창적인 실험을 통해 베를린의 토양이 개선문을 지탱하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됐다. The attempt here showed tha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build the triumphal arch without fortifying the ground. The GBK sank by more than 7 inches between 1941 and 1944. 하지만 히틀러는 개선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기술자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GBK는 오늘날까지 가라앉고 있으며 독일 엔지니어들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문 건설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설계에 관한 조사 결과와 첨단 기법 덕분에 개선문의 완공 모습이 복원 가능해졌다. 히틀러와 슈피어는 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게르마니아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인 그레이트 홀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레이트 홀은 게르마니아의 심장부에 자리 잡을 건물로서 하늘과 맞닿을 만큼 높은 돔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레이트 홀의 설계는 당시 건축공법의 한계를 실험하는 일이었으며 나치의 인장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된 잔인한 만행을 필요로 하는 계획이었다. 공사는 노예 노동력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1936년 히틀러는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 중 가장 야심찬 계획을 세상에 공개했다. 바로 그레이트 홀이라 불리는 거대한 돔 건물이었다. The Great Hall was the absolute focal point of the north-south axis. It was a gigantic building which had by far the largest dome in the world at the time. 그레이트 홀은 위대함의 상징으로서 게르마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며 히틀러 건축의 역작이 될 계획이었다. 토대를 닦고 인부들의 고용이 마무리되자 공사는 바로 시작됐다. 건축가들이 설계한 게르마니아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그레이트 홀은 히틀러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 히틀러는 그레이트 홀이 고대 건축의 걸작인 로마의 판테온 신전처럼 보이길 원했다. 1938년 판테온 신전을 보기 히틀러는 큰 감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걸작이 훨씬 더 웅장하길 원했다. What'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is that the scale is so much more gargantuan in the Great Hall. The Pantheon was already a large dome space, but the Great Hall was so much bigger. 공학자 에드 맥켄은 그레이트 홀의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This isn't just 2 or 3 times bigger than the Pantheon. This is 8 times as wide as the Pantheon. 2.5 times the length of a football pitch. You could fit 2 Saturn V rockets in there and still fly around the top in a small helicopter. This is just an enormous space, and nothing like it had been done before then, and in fact nothing like it's been done since. 히틀러는 그레이트 홀을 세계 정복의 상징으로 생각했으며 그 꼭대기의 흰 독수리 조상은 평소와 같은 일반적인 만자가 아닌 지구를 발품 밑에 품도록 설계됐다. 건물의 돔은 히틀러의 세계제국 위로 뻗어있는 하늘의 아치를 상징했다. 그레이트 홀의 내부는 판테온 신전을 모방했다. 중앙벽의 거대한 벽감엔 23m 높이의 흰 독수리 조상이 연단 위에 횃대에 앉아있는 모양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중앙 무대는 3층의 관람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주위로 3층 높이의 기둥 100개가 천장까지 뻗어 있었다. 그레이트 홀은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그 위를 올려다보면 거의 300m 높이로 치솟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화강암 소재만 사용해 완공할 계획이었다. 슈피어가 이런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기 힘들었으리라 보는 전문가도 있다. 공학자 에드 맥켄은 남아있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그 설계 구조를 분석했다. This dome would have weighed in excess of 200,000 tons. That's about, 500 fully laden jumbo jets. And in order to see whether he was even vaguely right, we took his drawings and our understanding of what he tried to do bunged it into one of our modern structural engineering packages. Rather to our surprise, found out that it could more or less be made to work as he imagined it.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런 대규모 공사엔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18만 명이 내뿜는 호흡이 응축돼 돔 지붕의 꼭대기로 상승한 후 차가워지면 비처럼 내릴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에드 맥켄은 엄청난 규모의 돔이 걸작이라기보다는 웃음거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This is an absolute parody of the Pantheon. I mean, he's taken a very adjusted form and balanced form, structurally rational diagram, and turned it into an overblown, top-heavy, inflated in every sense of the word solution. And I really don't like it at all. I think it's irrational in structural terms, it's hideous in moral terms, and it really doesn't do any justice to its inspiration insofar as that was the Pantheon. 이 건설 계획은 개간공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결국 전쟁으로 인해 사장되고 말았다. 하지만 베를린 주변으로 슈피어가 히틀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보인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건축자재 생산의 중심지였던 베를린 외곽엔 히틀러의 영광을 위해 저질러진 잔인한 만행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 중심지는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였다. 게르마니아는 노예 노동력 위에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작센하우젠은 기관총 한 대로 포로들의 통제가 가능한 삼각형 구절진인 강제 수용소의 원형이었다. 1938년엔 확장 공사를 통해 새로 벽돌 제조 시설을 추가했다. 또 항구가 건설되자 수용소의 막대한 생산량을 운하를 통해 도시 중심지로 운송했다. Speer had signed a contract with the SS for all the bricks that Sachsenhausen could produce. Given that Sachsenhausen was near Berlin, it was meant to be a major provider of bricks for the rebuilding efforts. 수용소 포로들 사이에서 벽돌 생산 작업은 가장 힘들고 공포스러운 노역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The brickworks were feared by the prisoners because it was a punishment unit and the conditions here were the worst in all the working units of the camp. Single prisoners and groups of prisoners were sent here to the Klinkerwerk to be killed by the conditions of working here. So you can say that the Klinkerwerk was something like a death camp for the concentration camp Sachsenhausen. 수용소 생존자인 아담 퀴니히가 당시를 떠올려봤다. First of all, the winter was very hard. It was very cold. We didn't have appropriate clothing. There was little food too. It was a bad job, yes. And as a young boy at that time, I thought that must be like hell. 노예 노동자들의 작업량은 갈수록 늘어갔다. 1944년까지 벽돌 생산 중에 사망한 수용자 수만 무려 3,500명에 달했다. The Klinkerworks were the largest brickworks in whole Europe at that time, and tens of thousands of bricks should be produced here every day. 히틀러와 슈피어의 야망은 수없이 많은 희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 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연합군이 독일에 폭격을 개시하면서 히틀러와 슈피어가 지금껏 이룩한 업적이 초토화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슈피어는 일련의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다. 폭격에도 끄떡없는 게르마니아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1941년 유럽이 2차 대전에 휘말리며 전쟁터로 변하자 나치 독일은 승리를 위해 전시체제에 박차를 가했다.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건축가 알베르트 슈피어는 게르마니아라는 새로운 세계 수도를 계획 중이었다. 둘은 올림픽 경기장과 수상 관절을 건설한 후 그레이트 홀과 또 다른 경기장 및 개선문을 설계하며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꿈꿨다. 하지만 연합군의 폭격이 그 꿈을 위협하자 자신들의 도시를 폭격에도 끄떡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실험에 착수했다. 오늘날에도 당시 이들이 진행했던 실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베를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은밀한 숲엔 한때 실험 장소로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 존재한다. 파편에 둘러싸인 채 이곳에 서 있는 4개 탑은 내포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다. The local population called this site Berlin Settlement. But this was a prohibited area and nobody had access to this site, nobody. 1941년이 되자 슈피어와 엔지니어들은 폭격의 가장 강한 구조와 자재를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They had this idea to develop, to design air raid shelters integrated in normal dwellings. And they want to know how they have to build it, if they are bomb-proofed or not. 실험은 간단했다. 탑을 만든 후 다양한 화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The kind of ammunition which was used here includes all calibers of bombs and grenades, machine guns and cannons, and maybe they were checking rockets as well. 인지니어들은 콘크리트를 강철봉으로 보강함으로써 벽을 강화하는 기술을 고안해냈다. 탑에서 약 450m 근방엔 2m 두께의 높이가 6m에 달하는 벽이 덩그러니 서 있는데 지금까지도 로켓과 충돌한 흔적을 품고 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목표 아래 진행됐는데 연합군의 로켓에도 끄떡없는 벽의 두께를 파악하고 로켓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기 위한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요약됐다. 실험 결과에 관한 세부 기록이 유실되거나 파괴된 탓에 이 실험에 관한 문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나치가 직격탄에도 끄떡없는 내포 구조를 설계할 기술을 습득한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견고한 방공호 건축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완공할 시간과 자재 및 노동력에 관한 비용 문제뿐이었다. 히틀러가 게르마니아라는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추진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방어와 상존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히틀러는 곧 베를린에 1000개 이상의 벙커와 6개의 방공탑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방공호의 전체 수용 인원은 비록 전체 시민의 10%에 불과했지만 완공엔 무려 2억 입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가 소요됐다. 오늘날까지도 베를린의 지하벙커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전철역을 이용하지만 아래에 완벽하게 보존된 방공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 방공호의 정원은 1,400명이지만 공습 당시엔 5,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As you can see, in every room here we have a sign, and the sign tells us how many people are allowed to be in the room. Here it is 20%. But during the air raids, more and more people try to get safe inside the bunkers, and so in here, in this room, there were sometimes more than 60, 70 people. 벙커에는 환기시설이나 통풍구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질식과 가스 누출 위협에 시달렸는데 때때로 공습 도중에 벙커에서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종종 전기가 끊기면서 방공호 전체가 암흑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 엔지니어들은 희미한 빛을 발산하는 인이 함유된 페인트를 칠해 시민들에게 길을 알리는 과감하지만 위험한 해결책을 사용했다. During the air raids, the light fails often, and so you have to be prepared. You see, in a dark bunker, you don't see anything, and therefore this whole room and many rooms inside here were painted with phosphorized color. Here you can see how it works. 베를린의 지하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총통도 함께 벙커로 피신했다. All important leaders in this time in the world has had his own bunker. Stalin, Mr. Roosevelt, for example, I'm sure, and Mr. Churchill. And so it's absolute normally that Hitler has had his own bunker in Berlin too. 히틀러의 전용 벙커는 이곳을 점령했던 소련군에 의해 봉쇄됐지만 설계도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히틀러가 마지막 나날을 보냈던 벙커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로커스 미쉬는 총통 벙커의 최후 생존자 중 한 명으로서 히틀러의 경호원으로 벙커에 들어갈 땐 그곳이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다. Der Bunker war wie tot. The bunker was dead. Everyone whispered. I was afraid. So ein bisschen Angst habe ich auch schon gehabt. Dem Nachbar, der für Lichtluft und Wasser gesagt hat, der Techniker, gesagt, war bei dem Bau des Bunkers anwesend. 벙커는 벽과 천장이 거의 4m 두께로 건축된 덕분에 웬만한 폭격엔 끄떡없었다. Der Bunker war kein Wohnbunker. It was not a bunker for living in. It was an air raid shelter to protect people during a bombing raid. There was no comfort Kein in Komfort da drin, gar nichts, und kleine Räume just von 10 to 130 Quadratmeter. 벙커는 적어도 공습에 난전했지만 불편하기 그지없었으며 결정적으로 전쟁이 치고 있다는 패배감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었다. 토끼굴처럼 좁은 지하 벙커로 줄어든 히틀러의 세계는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했다. 지상에선 연합군의 포탄이 베를린을 파괴하며
히틀러의 꿈이었던 게르마니아를 잿더미로 만들 태세였다. 11년 동안 지속되던 히틀러와 슈피어의 야심찬 협력 관계는 전쟁에서의 일방적인 패배 속에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비록 현대화되긴 했지만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만이 히틀러의 대역사 중 완공돼 완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체펠린 트리뷴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돼 앙상한 폐허만 남았다. 의사당 역시 완공되지 못했다. 히틀러의 사령부였던 수상관전은 폭격으로 인해 결국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리고 독일 경기장과 개선문 및 그레이트 홀의 공사 현장도 오랜 세월 속에 모두 버려진 채 세상에서 잊혀졌다. The architectural dreams for Berlin and the ideological dreams of Germania were, of course, a disaster. They resulted in the almost total destruction of many German cities, including Berlin, as well as the absolute downfall of the state. 전쟁의 패배와 잿더미로 변한 조국의 현실을 직감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결국 자살했다. 히틀러의 건축가였던 슈피어는 체포돼 2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 1981년 자유인의 몸으로 런던에서 사망했다. 두 사람의 꿈이 실현되었더라면 베를린은 나치 제국의 영광을 위해 완공됐을 개선문과 그레이트 홀 같은 기괴한 건축물의 축제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베를린이 나치가 다스리는 세계의 수도로 발전했다면 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건축됐을지도 모른다.